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론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고 이제 장마도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또 습하고 덥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밤에 나가봤더니 도심은 굉장히 습하고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한강만 가더라도 조금은 낫더라고요. 약간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이제 도심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니까 조금 더 상쾌한 바람이 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모여 있는 날인데요. 딱 이런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TV 앞에 서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큰 그림 그리는 건 또 제가 워낙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것들 그리고 또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하반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을 딱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템버거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수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주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템버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2배, 3배 당연히 최고죠. 그런데 그 최고보다 더 좋은 거 2배, 3배 가면은 굉장히 기쁘겠지만 10배가 된다, 10배가 된다라면 행복해지겠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그리고 가야 돼요. 다들 뭐 아침, 점심, 저녁 이 뉴스만 보고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아니에요. 최소한 3달, 분기 정도로 보고 그리고 웬만하면 한 반기 정도 보시면 돼요. 1년은 예측할 수 있는데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6개월 정도면은 변수가 있어도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달 정도로 잡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분기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 그 한 달, 3달, 6개월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템베거의 핵심인 트렌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이 트렌드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이 없고 유행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을 갖거나 할 때는 트렌드를 따라가면 돼요. 남들이 하는 거 같이 하면은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고 좀 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면 급등한 이유고 그럼 나는 고점에서 물량 바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렌드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만큼은 트렌드는 내가 앞서 나가야 된다.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신대가들의 투자해법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시장까지 다 몰고 와가지고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집중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반기 정보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나오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BBB, 5BBB라고 하는데 이 감세안법 이 부분이 하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확정이냐 아니냐는 이제 미국 현재 뉴스를 저도 뭐 블룸버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국으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보니까 이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다 찬성을 해야지만 어떻게 또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 5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8명 정도가 중간에서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들
그대로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도 잘 해결될 거다. 오늘 안에 해결될 거다. 조금 지연됐지만 해결될 거다. 뭐 적어도 뭐 내일까지는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해결될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였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해외에서 지금 뭐 오늘도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러고 기존의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제 2개국, 2개국이 이제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중국이랑 우리는 다 유예된 상태고요. 8일까지니까 이제 다음 주 안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자체 지금 법안이 감세한 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은 세금을 좀 줄여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간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세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조 달러 이상이 더 재정 적자가 날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 미국의 시민이죠. 시민들 생각해서 어떻게 이걸 통과시키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정책을 그냥 아예 반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설득이 끝나간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확정된 다음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세안법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을 위한 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감세안법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 하는데 거기서 친환경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보조금 주던 거를 줄이거나 철폐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에 해당되지 않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유동성이 좀 더 중요해요. 여기 성장 섹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가 지금 거의 매일매일 발표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이겁니다. 고용은요. 5월까지 괜찮아요. 5월까지. 5월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바뀐 게 뭐예요? 흐름이 바뀐 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 좋게 나왔고 계속 보면 6월부터는 조금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6월부터는 조금 리스크가 생긴다. 고용 부분에서. 아니 뭐 경제지표 많은데 뭔 고용만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의 경제지표를 판단하는 제1차 지표가 고용이고 2차 지표가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기존부터 조금씩 소비가 흔들리기 시작했었고 고용은 그래도 5월까지는 견조했는데 6월부터는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기존에 이런 경제 상황을 생각하고 지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했어도 이상할 게 없다.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주식시장에도 돈 자금이 더 흘러들어오고 더욱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공급, 유동성 장세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은데 트럼프도 계속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트럼프 당신이 관세 정책을 펼치니까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7월 금리 인하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기존만 해도 한 5%밖에 안 됐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7월
FOMC쯤 되면 한 50%도 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FOMC 연준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가능합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를 어느 정도 또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이 종료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관세 유예는 아마 유럽은 또 유예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예상에는 관세를 조율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유예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유예한 구간 안에 맞춰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국은 사실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국가예요. 아니 남들은 다 협상하는데 왜 영국은 필요 없느냐? EU 국가가 아니에요. 탈EU를 했죠. 브렉시트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EU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몇 안 되는 흑자 국가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영국이랑 사실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영국이 불리한 건데 빠르게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영국이 받은 것 같다라는 제 추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대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반트럼프 연합을 형성하고 있죠. 유럽하고 중국이 가장 좀 늦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빠르게 뭐 기습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은 적어도 미국을 견제해야 되는 집단이긴 하니까 EU 같은 경우도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아마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계속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종료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 젤렌스키도 말을 안 듣고 푸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중동에 가서 미국이 너무 얕잡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미국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 해서 이란을 혼쭐 내준 겁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도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전쟁 종료된 것처럼 올라오고 살짝 쉬고 있는데 24,000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용히 내수 부양책을 펼치고 있죠. 이미 90일 유예는 해놨겠다. 이미 국채 공격과 히토류 공격으로 해서 미국이 어디가 취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찔렀더니 한 발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중국이랑 마지막까지 늘어지면서 협상을 하게 돼도 미국이 예전에 트럼프 1기 때처럼 압도적으로 좀 좋은 협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도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부분 협상 정도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그리고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베트남,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해가지고 먼저 우선 협상을 하려고 미국이 대화를 시도했었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인도 정도가 좀 빠르게 협상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돼서 다음 국가가 아마 인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름에서 9월, 아마 여름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9월 정도 사이 다들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조용히 유예시켜놓고 나서 6개월 유예시켜놓고 내수 부양책 펼치고 있다. 그래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양호해요. 주변 우리나라 장중에 중국 증시도 영향을 같이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장중에 좋아지는 거, 우상향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이랑 뭐 협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요소를 단기적으로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세 차례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일본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도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시절에는 계속 일본을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트럼프가 제스처를 취하고 했더니 지금 일본도 사실 굉장히 좀 심기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남들은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금리 정책 거꾸로 가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고 그 물량이 이제는 다 소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관세 협상 때문에 하락하고 회복을 좀 보이고 있다. 이제는 4만 포인트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또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좋아야죠. 우리도 좋아야죠. 그래서 코스피 5천 좋습니다. 5천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뭐 상법 개정도 하고 뭐 다 한다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의 권리를 조금 찾아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주주총회를 참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전자로 해서 주주총회를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주주의 권한을 좀 더 늘려주고 뭐 사회이사도 뭐 독립이사로 만들고 계속 이런 뭐 부분적으로 이제 개정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법 개정이 되면 뭐 좋지만 아직 뭐 작년부터 해서 초안 나왔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밸류업 할 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설프게 해가지고 확정 지어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진행을 하고 우리는 준비가 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일본처럼 아베노믹스가 뭐 10년 이상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서 준비해 놓고 나서 밸류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제가 한 3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모범이 되는 기업의 이 정책이나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롤모델 삼아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법 개정안 이번에 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심이 됐는지 프리패스가 됐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협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지금 3,100까지 올라왔어요. 분명히 작년 연말만 해도 2,400포인트도 흔들리네라고 하면서 올해 상하반기 증시 목표치 할 때 2,800에서 2,900대 정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제일 많았어요. 2,800에서 2,900이. 그런데 벌써 3,000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 3,500이네, 뭐 3,700이네, 3,300이네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큰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린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1월에 분명히 투매가 나와야지 코스닥이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시종장고를 좀 털고 가야 된다. 외국인들이 이 상태로는 올릴 이유가 없다. 기관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패턴과 심리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12월 9일 날 정확하게 투매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랙먼데이라고 얘기하셨던 12월 9일 날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 알지만 투매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려고 모양을 보이는데 그래도 12월까지는 사실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12월까지는 강하지 못한 이유가 12월 되면은 사실 이 사람들도 수익률 올해 나왔던 거 마무리 짓고 수익률 정산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한 다음에 연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1월부터 해서 새로 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는 크게 수급이 움직이지는 못했다. 시장 영향력도 뭐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녹록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1월부터 해서 CES가 있는데 1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어디부터 나오냐? 코스닥부터 나온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뤄냈고 2월까지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의 큰 그림이었죠.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3월 조정이 안 나오면 4월에 엄청난 위기가 오니까 3월부터는 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해서 3월에 충분히 쉬고 4월까지 바닥 찍었죠. 완성한 다음에 어디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도 코스닥입니까? 아니죠. 완성한 다음에는 저점 찍은 다음에는 코스피로 넘어와서 코스피가 움직여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코스피가 조방원 가지고는 기존 주도들 가지고는 지수를 이렇게 쭉 끌어당기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밸류업 관련주, 금융지주사들. 예? 원래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3대 이제 금융주라고 하는데 이 금융주 계열 쪽하고 이게 3월에 또 이제 배당 주는 이런 주식들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3월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 그리고 통신주가 오면 좋고 확실한 거는 지주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융주, 지주사주, 그리고 통신주가 뒷받침되면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했습니다. 4월에 저점 찍고 나서 시장을 주도한 거는 조방원과 이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핑계로 삼각 개정안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 흐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반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있어요? 관세가 이제 하반기에는 국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면서 체결되는 국가가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멕시코랑 이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협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유럽이랑 이제 뭐 중국 그리고 몇몇 국가들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처리하면 되는 구간이 오는 거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감세안 같은 경우가 통과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스피가 왔어요. 2650 넘어서 3100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쉬어도 되고 더 가도 되는데 형님이 먼저 이렇게 쭉 끌어당긴 다음에 앞서서 동생을 땡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코스피가 먼저 간 다음에 코스닥을 끌어올려서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동생이 앞서거니 형이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게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공급까지 확보가 되면서 더욱더 좋은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례는 뭐다? 이제는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고요. 780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제가 뭐라고 해요? 코스피에서 2650 아래가 지하실이고 2650부터 해서 1층이다. 그래서 지금 층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게 코스피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쉬고 있죠. 코스닥은 뭐예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기다리면서 21선도 기다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계별로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장도 여러분들 작년에 잘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코스피처럼 이렇게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은 더 움직여도 되는데 다우는 조금 쉬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더 가면은 그 다음에는 푹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면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가 기존의 다우 그리고 코스닥이 기존의 나스닥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 구간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코스닥이 달릴 차례가 온 겁니다. 딱 하나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코스닥 그러면은 지금부터 좋아지는 거냐, 오늘부터 좋아지는 거냐. 오늘도 좋긴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부족한 거.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 딱 한 조건만 되면 됩니다. 뭐 2차 전지가 가느냐 뭐가 가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유동성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아직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합니다. 코스피는 이미 10조 원을 넘어갔는데 코스닥이 아직 부족해요. 코스닥에서 일단 9조 원 넘어서 10조 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지 된다. 두 자릿수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강세장이 나면 뭐 14조 원도 넘어서 훨훨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한 10조 원 수준으로 이제 쓱 붙어가는 거래대금이 늘어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코스닥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아직 안 터져가지고 무거운 종목들이 아직 조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코스닥의 거래대금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은 이렇게 하반기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먼저 움직인 다음에 형님 앞서거니 동생 앞서거니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그거만 잘 피해가면 되는데 그것 또한 제가 어떻게 피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신대가 시간만 꾸준히 보시면은 편안하게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수익을 올리면서 트렌드를 앞서가는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10배거 계좌를 만든다.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잠시 후에 뭐 교육 받으면서 이제 천천히 검증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100%는 너무나도 많고 200~3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수두룩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큰 그림 얻어갈 수 있다. 섹터에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고 가서 내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만 구분할 줄 알아도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물 한 모금 탁 드시고 나서 바로 집중해서 섹터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은 글자가 있는데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난주에 주도주는 이미 교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이미 교체됐다라고 했어요. 왜? 이미 코스피에서는 조방원 쪽 중심으로 올라와 있고 상법 개정 정도 오늘 프리패스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통과되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갈 텐데 그 다음에는 휴식 구간을 조금 취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뭔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주가도 달리다가 잠깐 휴식, 달리다가 잠깐 휴식.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하면 부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조방원이 쭉 당겨주고 지주사 관련주들이 쭉 당겨줬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다. 혹은 지금부터는 급등 흐름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지주사주.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파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동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상승했다가 쉬었다, 상승했다가 쉬었다.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780을 돌파했고 상승 초입이라고 했어요. 780 아래가 지하실이고 780 위에가 이제 1층이다. 이제 막 1층 도달한 거예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유 눈부셔 하고 이러고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780 위에서. 그렇게 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그러면은 또 나도 올라가 볼까 하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보드에 있는 딱 한 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제가 볼 때 너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HBM, 요리기판, CXL, 소캠 등등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피지컬의 AI니 뭐 이런 뭐 일반 뭐 AI 소프트웨어니 할 때 우리나라에 빅테크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벤처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끌어올려가지고 기술력을 뽐내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챗 GTP나 이런 뭐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가져다가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은 아쉽다. 그러면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걸 가져다가 쓰는데 좀 더 남들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든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더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겠다. 벤처 기업들 계속 키워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필요사 AI 뭐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뭐 방문도 했고 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리벨리온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더 키워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로봇 관련주들 떠올라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쪽 떠올라야 되니까 해당 관련주들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왔다라는 거 체크하실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진주가 살아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에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 매식으로 쓱쩍 올라오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데 2차 전지주 살아날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캐즘. 맞아요. 캐즘인데 이게 우리나라 한정으로 굉장히 강력한 캐즘이 되는 거고 실제로 중국은 호황이다. 그리고 중국은 유럽까지 진출해 있고 미국도 진출해 있고 이 진출돼 있는 국가들에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선사하고 있다.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 트럼프의 진영에 있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 급감하고 있고 인도량도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거 오늘도 발표됐죠. 실망스럽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쇼로 테슬라 이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도 만들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기도 하고 좀 내려와야지 또 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기업하고 떼내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한데 유럽은 중국발이 아니라 유럽은 자체적으로도 이 보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 탄소 제로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그 연합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1월부터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캐즘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캐즘이 언제 끝나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 똑같이 일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조금 턴되기 시작하는 이런 거예요.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되기 시작하는 이 구간이 하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은 이제 내년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뭐 아니면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지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서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 한 종목씩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들이라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뭐 나트륨 이온도 나오고 하는데 전고체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삼원계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난이도는 높고 정말 좋은데 사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LFP랑 비교했을 때 좀 어렵게 흘러가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 낮추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큰 관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ESS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를 적용하고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반기부터는 그러면은 사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시면은 모아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런 종목도 소개해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드디어 하반기가 됐죠.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찾아온 거니까 이제는 2차 전지주도 대신 이게 내 포트폴리오에 이만큼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심증이잖아요. 하반기라고 해도 7월이 될 수도 있지만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확인될 때까지는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시고 확인되면 그때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심증은 하반기에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도 저는 조금씩 낌새는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종목은 아니어도 일부 종목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주와 개별주 이쪽은 그냥 계속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정책주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현상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 계속 나오는 뭐 취업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는 뭐 청년 정책만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사실 중장년들도 힘든데 청년분들만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기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저출산 얘기 나오고 하죠. 저출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막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또 인구 고령화 나오니까 또 고령화 정책도 펼쳐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움직인다. 트렌드는
AI 그리고 인구 고령화나 미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사회적 현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또 관련돼서 의료나 이런 바이오나 의료 AI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고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암부터 시작해서 난치병이나 이런 부분을 점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이오주인데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심히 관심 갖고 관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 보드 하나, 이 한 장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해 하반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주도 지금부터 천천히 수익금 날 때마다 조금씩 모아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여기선 수익이 정말 많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피지컬 AI, 뭐 로봇이나 이런 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이쪽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용이나 뭐 이런 엔터 콘텐츠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는 관세를 피하는 이런 방법 중에서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주나 엔터 콘텐츠, 미용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실링콘2나 이런 종목들도 미국에 조금 덜 팔아도 유럽이나 이런 쪽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럽, 중동이 또 K컬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은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닉스 말씀드렸었는데 30만 원,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글로벌 점유율 1위인 것도 알고 있고 지금은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 연합군 쪽 중심으로 해서 HBM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벌이는데 하이닉스가 얼마라고 했죠? 올해 17만 장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10만 장, 10만 장, 올해 17만 장. 그리고 재작년에는 3만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그룹 뭐 이익 영업이익 뭐 1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더욱더 그 영역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 회복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추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AMD하고 또 연합을 형성을 했고요. 그러면 또 이제 경쟁 체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올해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HBM 시장인데 2033년까지 올해의 3배 정도 더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성장하나라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 M7이라고 돼 있는 기업들 있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브로드컴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 엔비디아도 이미 맞춤형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용 AI 얘기 나오면서 소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B2B가 아니라 이제 B2C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쪽까지도 우리가 다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엔비디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이 맞춤형 반도체 잘하는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발주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이룩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 요청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 74% 올라와서 거의 75%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휴식 취하고 있는데 이 휴식 취하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또 멋지게 불기둥 세워주면서 6만 전자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제 기존에 말씀드릴 때 한 7만 원대까지는 7만 원 건드려줄지 아니면 회복한 다음에 거기 안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7만 전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착이 되느냐 그거는 그 뒤에 이제 사업 분야, 이 HBM 분야를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니까 보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무조건 AMD랑 해가지고 대박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서 맞춰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오면서 이 바닥권에서 이 7만 5천 회복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미 30% 넘었는데 10만 원 요 구간 이렇게 뭐 계속 흔들고 있어요.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악성 리포트나 뭐 악성 뉴스 기사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수단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종목들, 이 대장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끌어당겨요. 그러면 모든 수급이 하이닉스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조금 쉴 때 지금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급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중소형 섹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미 반도체 넘어서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희가 저전력 반도체 꼭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작년 말에도 여러분들 교육시켜드려가지고 이 종목이 10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 45.6%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휴식 구간이 나오면 또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주도 섹터들은 쭉 올라간 다음에 휴식, 쭉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TLB도 마찬가지입니다. TLB도 소캠 이슈로 해가지고 심텍과 함께 가장 먼저 올라온 다음에 뭐예요? 고점 유지 안 되고 휴식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휴식 취하는 바닥권 구간 17,000원 요 전후 구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37.03% 올라온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는 거예요. 쉴 때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벌써 36.95%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고점 부근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선 그어드리니까 요거 선 그어드린 부근 갔을 때 매수세가 약해지면은 절반이든 뭐 3분의 1이든 분할 매도라도 조금 시전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가볍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휴식 구간 나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오늘 이런 구간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시간이 왔는데 먼저 두 종목 체크해 드릴게요. 반도체주 섹터를 알려드렸으니까 반도체 쪽에서 봐야겠죠. 첫 번째 반도체주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온칩스입니다. 자, 가온칩스는 삼성 이제 DSP 쪽에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입점이 돼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차에서도 삼성 자율주행칩 작년에 프로젝트에 입찰을 했죠. 여기에 가온칩스랑 이런 쪽이 다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ARMM 올해의 디자인 전문가 파트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020, 2021, 202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온다. 최고의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47,7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 싹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이고 44,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하시는데 리스크 관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너무 바닥권이라서 10만 원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리기판주. 자, PI 쪽 한번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뭐 피롭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램테크놀로지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뭐 JNTC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신규 상장주라서 사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주는 잘 안 건드립니다라고도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물량 소화가 되고 나서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진출합니다라고 할 때 최고의 기대감을 만들면서 시너지가 나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은 AI 비전 검사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솔루션에서 분석을 하죠. 그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한다. 그리고 2차 전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분량이나 이런 부분을 뭐 체크하고 할 때 이 기업 걸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테슬라, BMW, GM 등등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900 거의 10,00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도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제가 가격 보시면 알겠죠. 15,000원 굉장히 높은 구간을 설정해드렸어요. 50% 이상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만약에 요 하단 구간 이탈한다라고 하면 7,500원까지 다시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10,000원 회복할 때 다시 산다 생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정도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기업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볼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모아가시면 정말로 하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개별주 섹터 뭐 이런 쪽을 또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잠깐만 한 호흡 쉰 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까지 다이렉트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숨 한 번 돌리시고 딱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몇 번을 강조해드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 관련주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고요. 개별주는 이런 거 보시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현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사회적 현상에서 벌어지는 거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평소에 신경을 잘 안 썼던 것들 혹은 못 썼던 것들 이런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통해서 주변을 둘러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9일에도 정확하게 12월 6일, 12월 9일 연속으로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월요일. 투매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투매가 나왔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닥권에서 가장 길게 봐도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SMG엔터가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되면서 760%에 올라왔습니다. 텐베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10만 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10만 원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으니까 이 구간 오면은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자 BH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작년에 마켓디너 2부 시간에 제가 10시 방송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고정으로 나눈 건 마지막 시간입니다.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꼭 물량 뺏기지 말고 들고 가세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너무 큰 수익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사고 벌써 250% 가까운 수익.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움직일 테니까요. 휴식 구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멘티지랩도 우리 비만 치료제, 저도 요즘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살을 좀 빼보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바닥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흡수율이 안 돼서 경구용 치료제가 좀 어려워요. 위고비를 흡수용으로 이 경구용으로 만든 게 리벨서스인데 흡수율이 0.33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74배의 놀라운 효과를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9%라는 멋진 상승률을 보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보시면은 종목들을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주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숨어있는 종목들 하나씩 뽑아드릴게요. 자, 대주전자재료. 사실 숨어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말로만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기존에도 수차례 강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턴될 때 전고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쪽이 움직인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의 대장주는 이 종목이다. 캐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나 캐즘이지 해외는 아니라고 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87%입니다. 무역의 날에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종목이기도 하죠. 해외 매출 비중이 좋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4,000원인데 제가 1차 목표치를 12만 원까지 여러분들 설정해드렸어요. 굉장히 높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다 50% 이상인데 저는 2배 이상, 3배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 포착할 수 있는 종목 설명드리는 거니까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 계속 모아가시면 되고, 오늘 첫 양봉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거래대금 한 번 더 붙여주면서 양봉 하나 세워주는 이런 모양 나오면 아주 나이스하다라는 거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2차 전지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재 쪽 우리나라는 많이 보잖아요. 보통 양극재 제일 많이 보시죠. 보통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LNF나 아니면 코스모신 소재나 등등해서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뭐 대주전자재료니 아니면은 엔케미니 뭐 많은 쪽 이렇게 소재 쪽을 많이 보시는데 장비주도 한번 볼만해요. 제가 방금 대주전자재료도 해외 매출 비중이 87%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다 해외로 나가요. EU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EU가 지금 40%고 미국 30%, 중국 14%입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좋아요.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많이 매출 비중이 높지만 중국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작년에 매출 당연히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100% 이상 올라간 기업입니다. 올해도 당연히 좋고 오늘 첫 양봉이 나왔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치는 5만 원 지금 보이시는 상단 부분을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첫 양봉 나왔을 때부터 보시면 된다라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은 글로벌 시장과 이런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하반기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길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에 나온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까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10백억 꼭 달성하시고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계좌,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